네, 안녕하세요. 독고다이 로이입니다. 요즘 베트남이 이제 비가 요 며칠째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무슨 감기냐 이럴 수 있겠지만 베트남의 의외로 뭐 우기가 끝나고 약간의 뭐 기후 온도 차 이거에 의해서 감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걸려요. 뭐 베트남 뭐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좀 3개월 이상 초반에 오신 분들은 거의 한두 분은 거의 감기에 걸리시더라고요. 한국도 요즘에 환절기라 좀 감기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 정말 여기 감기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여기 걸려본 사람들만 압니다. 한국에서는 뭐 감기 걸려도 뭐 하루 이틀 뭐 지나고 나면 많이 나아지는데 베트남 감기는 거의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트남 오피셔들의 급여 임금 체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베트남은 노동법이 굉장히 한국에 알고 있는 노동법하고 좀 많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법령을 알으셔야지 좀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좀 채용도 할 수 있고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오피셔, 이번 사무관리직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언어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뽑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인 관리자를 두는 어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영어 능력을 먼저 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뭐 월급도 약간 더 줘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금액, 적어도 호치민 시내 오피셔 평균 임금이에요. 오피셔는 최근 들어 추세는 예전에 한 600만 동 이상부터 뽑을 수는 있었는데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베트남 친구들도 약간 눈높이가 올라가가지고 600만 동에는 거의 힘들고요. 최소 한 700만 동을 줘야 돼요. 더구나 700만 동이라고 하면 35만 원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세금, 그리고 오토바이 파킹비, 그리고 또 뭐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어떤 자기 받는 실제 실수령 금액 플러스 온갖 세금들을 포함한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이 모든 세금이 포함된 토탈 금액을 올리는 거를 그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실수령 금액만 받는 거를 올리는 거는 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래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수령 금액으로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0만 동 정도 돼야 그나마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평균적인 어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어떤 업무들은 뭐 무역 업무도 있고 뭐 마케팅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뭐 경력직을 뽑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만족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경력직 하게 되면은 뭐 최소 뭐 한 뭐 2년, 3년 해야지 뭐 기본 약간 좀 맛은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베트남에서는 경력직이라고 해봤자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나서 이게 경력직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래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친구들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아직 멀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정말 갈 길이 멀었는데 하지만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게 베트남에서 어떤 오피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에요. 이거를 솔직히 한국적인 뭐 시각에서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은 굉장히 트러블만 생겨요.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기 이렇게 설명하기도 너무 힘든 거죠.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예, 참고로 저희 회사 그리고 그동안 6년 동안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제안했던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700만 동에서 1200만 동 그 사이였어요. 물론 1200만 동, 한국 돈으로 60만 원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베트남에서 1200만 동 정도를 준다고 한다면 나름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충분히 이 친구들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저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생활의 좀 수준도 약간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금액이죠. 일전에 베트남에서 어떤 리서치를 한번 해봤었어요. 뭐 여러분들의 희망하는 급여가 얼마냐, 여러분들의 꿈의 어떤 금액이 얼마냐,
평균적으로 나온 게 2천만 동이었어요. 자기 꿈 같은 금액을 2천만 동, 100만 원으로 거의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뭐 삼성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친구들한테 한 방에, 뭐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굉장히 고임금을 제한하는 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금액을, 처음 그 금액을 제한하게 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됐을 경우, 물론 베트남도 인턴십 기간이 2개월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평균적인 룰이에요. 한국은 뭐 수습 기간 3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트남은 주로 2개월이에요. 이 인턴십 기간 동안에 뭐 인사고과나 나름대로 그 일하는 친구의 어떤 생활 습성들을 정말 면밀히 잘 파악하셔야지 추후에 불이익을 안 받아요. 사실 이제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노동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물론 뭐 회사에서 임의대로 그 친구를 뭐 퇴사를 시킬 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간간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턴십 기간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원하는 업무를 직접 시키면서 능력치를 정확히 체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뭐 또 베트남에 오시면은 유튜버 어떤 사업이나 나름대로 좀 IT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좀 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적어도 IT 분야 이런 IT 분야에 뛰어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거든요. 일본계 기업도 와가지고 뭐 IT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인구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채용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회사가 아니고 학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IT 분야로 기대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유튜버 쪽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프리미어 툴이나 아니면 그래픽 툴을 좀 다룰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겠다. 물론 최근 베트남 트렌드가 이 유튜버 사업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관련 직업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습득해가지고 사회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임금을 받기를 원하죠. 이게 왠지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유튜버 사업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유튜버를 한번 해보시려고 구상하셨던 분들이 직접 맘만 먹으면은 뭐 프리미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스킬들은 정말 맘만 먹으면 한 달 안에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초보자인 사람들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도 다 받을 수 있고요. 어차피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튼 그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그 친구들은 한 800만 동 수준이면 괜찮은 친구들을 거의 다 얻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 뭐 편집자 이런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싸게는 저도 전에는 700만 동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에서 그 기능을 다 습득한 친구들 뽑았을 때는 700만 동부터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희한했던 게 700만 동에 구한 친구와 1200만 동에 저희가 경력직이라고 채용해서 했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만족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디렉터는 한국인들이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더를 내리는 것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그 친구들은 나의 어떤 리즈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 과정 기간 그 능력치를 딱 떠오르게 되면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나 아니면은 이 사업 쪽으로 어떤 직원들을 구할 때 금액에 대해서 현저히 좀 낮은 금액을 되도록이면 선택하시길 바라요. 정말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경력치가 있다고 더 확실히 좋다? 아주 경험치가 많으면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 주로 그 업무에 투입되는 친구들이 평균 나이가 22세에서 24세가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 한 2년 전부터 어느 정도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쪽 친구들이 이제 배우는 시간들과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 이제 맞물린 시점이 거의 작년 초였거든요. 작년 초가 아니라 이번 연도 초였네요. 이번 연도 초부터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최대한 낮은 금액에 어떤 인력을 뽑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통해가지고 능력치를 올리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 쪽은 상당히 금액, 그 능력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회계, 뭐 격리 사원들을 뽑는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 전자상거래나 아니면은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세무 회계 쪽으로 국세청이 연결되다 보니까 뭐 더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을 원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런 개념이 거의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회계사는 정말 경력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스스로 그 관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핸들링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러면서 뭐 세금도 낮추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이용해서 이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 능력치가 이 베트남에서 인정받는 회계사의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매출 매입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조 인력을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 그 기장료를 주고 회계사를 이용할 경우 로컬 회계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한 달에 보통 150만 동에서 200만 동, 한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한국 회계사를 이용할 경우 금액은 좀 더 올라가죠. 거의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그래도 편해서 이렇게 가야지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누적 금액 쌓이는 이 금액들 생각해 보시면은 차라리 능력 좋은 회계사를 뽑아서 확실히 돈을 세이브 시키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단 여기서 하나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 좋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채용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투잡을 상당히 많이 띱니다. 능력치가 좋다 보니까 뭐 일하는 워킹플레이스는 우리 회사지만 투잡, 쓰리잡을 너무 많이 떠요. 그걸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여요. 그러면서 굉장히 눈높이도 올라가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추후에는 그 급여 인상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능력 좋은 친구를 했을 때는 계약서를 쓰실 때 확실하게 이걸 명시하세요. 뭐 저희 회사에 일하게 될 경우 다른 업체에 대해서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계약서에 분명히 써줘야지만 나름대로 핸들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어떤 편집 영상으로 넣기가 참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이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볼게요. 독거다이 로이였습니다.